네, 경기 광명시가 자족도시, 명품 도시로 나아갈 포부를 밝히면서 민선 8기의 닻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걸음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 박승권 광명시장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셨고 민선 8기의 닻을 올리셨습니다. 경선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이번 선거가 민주당한테는 좀 이제 처음에는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7% 차이의 아주 여유로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예. 특히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재심도 거치는 절차도 한 번 있었고요. 경선 때 또 힘드셨죠? 경선도 하고 그러니까요. 본선도 하고 세 번의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 예.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되게 호감시장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신 거네요, 그죠? 현장에서 많이 뛰고 많이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시민들의 정책, 생활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그러니까요. 잘 챙긴 것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취임 이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나흘 동안 이제 현장에서 행정을 시작을 하셨는데 아침에는 동사무소로 출근을 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금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시민들과 함께 약 30km 정도 엄청 걸어갔습니다. 걸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시민들하고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현장에서 바로 답변도 드리고 예.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빨리 민생 경제를 좀 회복하고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민들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시민들과 광명의 18개동을 전체 함께 걸으면서 앞으로 민선 8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전 4년 때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4년 동안도 뭐 우리 동네 시장시라는 이름으로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걷고 그러니까요.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예. 취임사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그 일상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시면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고 이를 위해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생경제회복위원회는 그 광명시정혁신기획단 안에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시정혁신기획단은 제가 민선 8기 정책 공약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나가는데 예. 거기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뭐 물가나 유가나 많은 부분들이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 전략 속에서 전문가들과 우리 광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 전략을 세우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했고요. 예. 그리고 별도로 우리 자체 내에 경제문화국의 민생경제안전대책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예.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서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폐업하신 분들, 일자리 잃으신 분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이 코로나19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민생경제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부서 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도 지금 현재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광명시흥이 가장 면적이 크고 또 수도권 서부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자족 기능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기 신도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약 380만 평 예. 규모입니다. 이 예.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내 광명이 아파트 중심의 도시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곳 3기 신도시에 자적 경제 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 이것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글로벌 문화 수도입니다. 우리 K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에 새로운 우리나라의 컨텐츠 문화를 집적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앞으로 국토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나갈 건데요. 그 옆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74만 평이 있습니다. 74만 평. 예, 거기에 미래차의 어떤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소, 융복합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예. 사업들과 연계해서 자족경제 도시가 우리 광명뿐만 아니라 수도권 최고의 새로운 경제 도시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문들과 협의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새로 하는데 그러시군요. 신도시 개발 사업단을 좀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와 국토부와 잘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굉장히 시장님이신데도 물론 그래야겠습니다만 네. 되게 실무적으로 다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을 열면 정원이 보이는 그 정원 문화도시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또 내년에는 경기도 정원 박람회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뭐 시민들도 그렇겠고 많은 분들이 관람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계획도 그렇고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를 광명에서 하는데 저희 우리 광명시가 정원문화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예. 이 수도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아파트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아나운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들어가서 운전해서 회사 나오셔서 다시 가시면 지하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정원을 보고 그 안에서 삶의 어떤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이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희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마을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삶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정원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상당히 많은 예산도 좀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너무나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많죠. 예. 이 아파트 이 폐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도시의 전략으로 삼고 정원을 가장 많이 만드는 이 수도권 최고의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장 기획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데요. 있습니까? 예, 그 얘기해 주세요. 광명시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벤치가 있는 도시 만들 겁니다. 벤치가. 네, 전국에서 맞아요. 세계에서 네. 아름다운 벤치는 광명에 안양천, 목감천 곳곳에 네. 다 벤치를 만들어서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곳에 쉬고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새로운 공간복지 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유, 시민들이 네. 좋아하시겠네요.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학습 1호 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제10대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광명시가 199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학 도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평생학 도시 하면 광명이라고 모든 평생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 도시 이제 협의회를 저희 광명시가 맡았기 때문에 이 책임감 있게 잘 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온 국민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을 한번 이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학습 평생학습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누구나 똑같이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광명시는 그 경험들이 많고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일들을 한번 당차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금 지켜보고 계신 광명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이제 재선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포부를 좀 밝히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도시를 운영하고 그 도시가 비전 있는 도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년 정도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를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생원 광명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